한 번 생긴 편도결석은 계속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입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가장 먼저 편도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건강한 이야기 Y의 주제는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가끔씩 양치를 하다가 또는 기침을 하다가 입안에서 튀어나오는 노란색 알갱이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냄새도 엄청 고약하죠.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원인 모를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입냄새의 주범 중 하나인 편도결석의 발생 이유와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도결석은 편도선에 있는 작은 구멍들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생기는 덩어리들을 말합니다. 이름에 결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돌은 아니죠. 치아와 혀의 상태가 깨끗한데도 입냄새가 나며 양치나 가글을 할 때 쌀알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경우 편도결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구취, 인후통, 귀의 통증 등을 동반하며 침을 삼킬 때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느낌이 들거나 목이 간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편도결석이 생겼을 때 귀에 통증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편도결석으로 인해서 편도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연관통으로 귀 쪽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은 외부와 접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편도는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도에는 편도와라고 하는 편도의 주름들이 있는데 편도염이 반복되면 주름이나 구멍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구멍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 세균들이 뭉치면서 작은 알갱이를 형성하면 편도결석이 됩니다. 마치 치아 표면에 음식물과 세균이 뭉쳐져서 치태가 생기는 듯이 편도에는 편도결석이 생기는 것으로 일종의 생물막, 즉 바이오필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는 구강상제균이라고 해서 입 속에 살면서 외부의 유해한 균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로운 균들이 있습니다. 이 균들이 편도결석을 형성하기 때문에 편도결석 자체는 편도염을 유발하거나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편도결석이 너무 심하거나 전신적인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잦은 편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도결석으로 인하여 입냄새가 심하거나 잦은 편도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칫솔은 잘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편도결석 제거 기구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 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구역 반사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직접 기구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파내는 경우에는 편도에 손상을 유발하고 그 편도와의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후 편도결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방법은 물을 발사해서 치태를 제거하는 기기인 워터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비인후과에서 석션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면봉이나 이쑤시개로 편도결석을 없앤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편도에 상처를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목을 누르거나 기침을 하는 것은 편도결석 제거에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편도결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도와라는 홈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여서 발생하는데 이 홈을 전기나 레이저로 소작하여 홈을 메꿀 수 있어서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편도선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인 편도절제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편도결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편도선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수술의 합병증이나 통증 및 전신마취가 동반되는 수술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주사기의 수압이나 끝이 뭉툭한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편도결석이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목구멍 안쪽 깊은 곳에 편도결석이 생겨서 빠지지 않을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봐야 합니다.
또 편도결석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CO2 레이저나 고주파 기기를 사용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술의 합병증에는 혹시 어떤 게 있나요? 편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출혈이나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득과 실을 잘 따져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구강의 문제로는 심한 충치, 치주염, 치은염, 설태, 건조한 구강 환경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철물이 오래됐을 때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문제로는 비염이나 축농증, 구내염이나 비중격 만곡증, 후비루 등이 있을 수 있고, 내과적 문제로는 당뇨와 간부전, 신부전,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긴 편도결석은 계속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편도염이 생겼을 때 제대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안에 있는 세균이 잘 번식하지 않도록 평소에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제대로 잘 하여야 합니다. 편도결석이 잘 생기는 경우 양치 후 항균 성분이 있는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구면 편도결석의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칫솔, 치실, 가글 등을 이용하여 평소에 구강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치와 가글을 꼼꼼하게 하는데도 구강이나 위장에 질환이 없는데도 입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가장 먼저 편도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간지러움을 느끼는 증상 역시 편도결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입안을 벌리고 거울을 봤을 때 편도에 노란 알갱이가 보이거나 양치 혹은 재채기를 할 때 작고 노란 알갱이가 튀어나온 적이 있다면 편도결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속의 똥이라고도 불리우는 편도결석, 원인 모를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편도결석 여부를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몸이 보내는 건강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한 이야기 Y. 편도결석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오늘 다룬 질문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그널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